안녕하세요. 날로 먹는 물리학입니다. 오늘은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영화 인터스텔라는 상대성 이론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명쾌하고 단순하게 잘 표현했습니다. 이후 많은 사람들이 상대성 이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로 놀라운 영향력이죠. 상대성 이론이 무엇이길래 영화의 소재로 활용되었을까요? 현대 물리학의 상대성 이론은 고전 물리학과 어떻게 다를까요? 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뉴턴 시절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물리학의 선구자 아이작 뉴턴, 특히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중력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은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죠. 아이작 뉴턴은 힘과 운동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제1, 2, 3법칙으로도 유명하지만 사실은 케플러의 제1, 2, 3법칙으로부터 만유인력의 법칙을 찾아낸 것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유인력은 질량을 가진 물체가 서로 잡아당기는 것을 나타낸 법칙입니다. 즉,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는 서로 잡아당긴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침대에 한번 누우면 못 일어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고전 물리학에서 질량이 없다고 여겨진 빛은 어떨까요? 당연히 아무런 힘을 받지 않으니 항상 직선으로 이동해야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행성의 주변을 지날 때 빛이 휘어지는 현상이 관측되게 됩니다. 이게 어찌된 영문일까요? 이번엔 다시 현대 물리학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인슈타인은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됩니다. 바로 공간 자체의 휘어짐에 대한 주장을 하죠. 우리가 사는 세상을 2차원 평면이라고 할 때 중력은 그 공간을 여기저기로 구부러뜨리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바닥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아마 그 방향으로 쏠리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여기다가 아마 공을 굴린다면 살짝 방향이 휘어지거나 혹은 기울어진 쪽으로 아예 굴러서 들어가 버릴지도 모르죠. 빛도 아마 이런 비슷한 경로를 이동할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공에 비해서는 물론 아주 조금만 휘어지겠지만요. 이를 통해서 아인슈타인은 빛이 휘어지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한 하위의 가설들이 우리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상대론의 탄생에서 눈여겨볼 점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시공간이 분리된 개념이 아닌 하나의 통합된 개념으로 등장한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공간의 변화는 동시에 시간의 변화도 불러온다는 의미입니다. 상대성 이론에서 다뤄졌던 유명한 문제들을 꼽아보자면 쌍둥이 패러독스라는 게 있습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는 빛에 가까운 고속으로 움직이면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쌍둥이의 문제에 한번 적용시켜보죠. 이렇게 두 사람의 쌍둥이 A와 B가 있습니다. 이 중에 B가 우주여행을 다녀왔다고 해보죠. A의 입장에서는 우주여행을 다녀온 B가 아마 나이가 덜 먹었을 거로 보일 겁니다. 지구를 떠나서 B가 엄청난 속도로 다녀왔으니까요. 뭐 한 10년 정도 차이 난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B의 입장에서는 A가 아마도 초고속으로 후진하는 걸로 보였을 겁니다. 그러면은 B가 봤을 때 A가 다녀온 걸로 보이니까 A의 나이가 10년 정도 덜 먹었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이를 위해서 한 가지 기준이 새롭게 추가가 됩니다. 바로 힘이 가해졌느냐라는 조건입니다. A와 B의 결정적인 차이는 B는 돌아오기 위해서 지구 쪽 방향으로 다시 가속을 했을 것이고 이를 위해선 힘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간단히 하면 B는 돌아오기 위해서 힘을 받았고 이 힘이 시간 지연의 실마리가 된다는 거죠. 힘은 뭐 여러 종류가 있죠. 뭐 연료에 의해서 추진력을 받는다던가 항력, 자기력 등등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는 중력도 있죠. 중력도 일종의 힘이니까 중력을 받는다면 시간이 느리게 가야 하는 것 아닐까요? 중력에 의한 시공간의 변화는 생각보다 엄청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영상이 길어졌네요. 다음에는 상대성 이론 2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